자, 그 다음은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 선생님은 접니다. 저랑 닮았나요? 차라리 욕을 해주세요. 악플보다 나쁜 게 무플이라 그럽니다.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EBS 수능영어, 강남인강, 강남메가스터디, 대치 세움, 시대인재학원, 대치명인학원, 그리고 지금 이제 더본 아카데미 학원을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 가는 지름길인데요. 여러분들은 학년이 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중학생 대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뭐 혹시 고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때 저렇게 준비를 할 거야 이러면서 들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겠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중학생들이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대학을 가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학생밖에 없습니다. 네, 귀엽죠? 자, 이렇게 2열 소개, 영어 방향, 강점, 후기 Q&A. 자,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는 민망하네.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디렉터고요. EBS 수능 방송 최연소 온라인 강사고요. 강남인강 최우수 강사. 최연소 최우수 강사. 강남 메가스테이지 뭐 겹쳤어. 자, 교육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영어도 배워야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을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보다 더 고민한다. 이게 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하고 애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제가 고민을 안 하면요, 애들이 질문을 딱 하면 아유, 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걸 물어보지 이러고 이제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친구가 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질문을 했구나. 근데 선생님이 더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이렇게 답해 줄게. 근데 그렇게 학생들을 만날 때 학생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듣고 있는 거니 얘들아? 듣고 있는 거지? 애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고개 젓지 마. 느껴요. 한 번도 못 만나봐서 그런 거야. 아직 나를 안 만나봐서 그런 거야. 알았지? 선생님 만나면 느끼게 돼 있어요. 저는 학생보다 더 고민하고요. 당연히 학생보다 더 노력합니다. 이게 사실 학생보다 더 노력한다라는 게 조금 힘든 일이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학생보다 더 노력하는 게 좀 쉬워지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절대 노력량이 줄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니 한 5년 전까지 애들은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은데 왜 요즘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저 조금씩 들어가지고 내가 꼰대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항상 저는 학생들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면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느낍니다. 그래서 와, 저 선생님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이네. 그러면 애들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도망가고 싶을까요? 아주 이게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 주는 게요,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애들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노력하면요 애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못 믿으시겠지만 노력 안 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애들이요 그걸 또 느낍니다. 그래서요 자기도 노력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아예 교육 철학 자체가 애들보다는 더 노력해야 된다. 동기부여를 통한 학습 효율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공부는 싫어하는데 게임은 좋아하죠. 게임도 싫어하니? 게임은 좋아해? 애들이 왜 게임을 좋아할까요? 그래픽이 좋아서일까요? 스토리라인이 탄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재밌으니까요. 재밌으니까. 근데 어떤 점에서 재미를 느낄까요? 쉽게 성취가 와요. 네, 뭐 이렇게 때릴 때 막 퍽 소리가 나가지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하나의 행동에 대한 바로 보상이 바로 오거든요. 한 대 때리면 위에 몇 점짜리로 때렸는지 막 숫자가 뜨고요. 그 다음에 막 내 레벨이 오르고요. 막 그래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공부는 왜 안 그럴까요? 공부는 이게 너무 길게 온단 말이에요, 보상이. 그래서 내가 오늘도 공부를 했어요, 내일도 공부를 했어요, 모레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 조금 쉬었는데 그때 딱 이제 엄마한테 걸리면 넌 또 공부 안 하고 뭐하니? 이러면 또 기가 팍 죽죠? 그리고 보상이 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짧은 보상에 익숙해진 친구들한테 이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공부보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게임을 못하게 하면요,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게임하지 마. 그러면 눈앞에 게임이 어른어른 거리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특히 전국 또는 전 세계의 랭크가 정해져 있는 게임에서는요, 애들이 오늘 접속을 안 하고 내일 접속을 안 하고 그 다음날 접속을 안 하면 자기 등수가 떨어져요. 그게 엄청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애들한테. 내 등급이 떨어진다? 이거는 애들한테 너무너무 화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내가 공부를 오늘 안 했어요. 그러면 게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오늘 게임 안 했을 때 느끼는 그 공포를 그날 느낍니다. 내가 공부를 오늘 안 했으면 그냥 가상의 전국 랭크에서 내 수준이 뒤처져 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못 믿으시겠지만 게임처럼 공부를 재밌게 생각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걸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일단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동기부여를 장착하고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통한 학습 효율을 향상을 시킬 거고요. 몸으로 느끼는 실력 향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수업을 한번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 수업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애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어야 될까?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아, 드디어 끝났다. 빨리 집에 가야지. 일지. 수업 딱 끝나고 가면서, 아, 엄마 보고 싶다. 일지. 아니면, 아, 오늘도 내가 성장을 했네. 빨리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게 안 믿어. 보니까 안 믿어. 에이, 무슨 공부를, 수업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네, 지금. 니들이 아직 나를 안 만나봐서 그래. 알았죠? 저는요, 수업을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친구들이 속으로 내가 진짜 성장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도록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실력이 느는 것도 중요한데, 늘었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실력이 늘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훌쩍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무덤덤한 친구들만 그 시간을 버텨요. 매일매일 확인이 안 되면 막 기죽고 속상하고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실력은 늘고 있었는데 그 방향성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 철학 자체가 한 번 저 선생님을 만난 날은 내가 무조건 성장한 날이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매 시간 그게 됩니다. 매 시간 성장하는 게 스스로 느껴요. 몸으로 느끼는 실력 항상. 보여드릴게요. 자, 중학생들이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뭘 것 같으세요? 중학생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 뭘까요? 운전면허 시험일까요? 아니겠죠? 뭘까요? 영어. 아, 영어요. 제일 중요한 시험은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 우리 친구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왜냐면 수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쉽고 가장 평탄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획할 수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을 제일 잘 보는 게 가장 베스트 스토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친구들은요, 선택지가 넓어요. 게임으로 치자면 모든 기술이 다 열려 있어.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나쁘잖아? 그러면 이게 다 그냥 이름은 있는데 다 내 거가 아니야. 선택 자체가 안 돼. 아이템이 모양만 있고 쓸 수가 없어. 무슨 소리냐? 수신이, 정신이 이런 고민이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수신이, 정신이라는 걸 고민한다는 거는 아직 수시에 희망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내신 성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는 고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내가 이과인가요, 문과인가요, 뭐 어느 과인가요, 이과인가요, 저과인가요? 그런 고민들도요, 이 내신 성적이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진짜 강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저는 중학생부터 어른들까지 가르치거든요. 다 가르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영어만이에요. 영어만.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내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겁나 어렵죠. 겁나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한번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성실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까요? 똑똑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까요? 문제 들은 거야? 듣고 있는 거지?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성실한 애들이 잘 볼까? 똑똑한 애들이 잘 볼까? 이게 잘 보세요. 부모님들은 성실한 애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애들은요. 똑똑한 애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애들이 맞아요. 똑똑한 애들이 잘 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성실한 애들이 잘 보죠. 아니에요. 자, 왜 성실한 애들보다 똑똑한 애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밖에 없냐면 수시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간다 해서 우상향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거를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요? 우상향 곡선이에요. 왜요? 우상향 곡선이 나오면 아니 성적이 오른 애는 좋죠. 근데 어떤 애가 성적이 이렇게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랑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 있는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한 명이 그냥 1등급을 다 그냥 싹쓸이해서 1.0 한 명이 나오는 게 훨씬 좋은 건데 애들이 서로 경쟁을 했고 서로 막 우상향 막 난리를 쳐가지고 전교 1등이 내신 등급이 한 1.7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학교는 올해 입시는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신 기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한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80%밖에 안 냅니다. 나머지 20%는 무슨 문제를 내게 해요? 너 중학교 때 얼만큼 공부 많이 했니? 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내신 준비가 정확하게 그 실력이라는 게 안 갖춰진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성실하게 시험 범위를 잘 공부하면 딱 3등급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내신이 3등급인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하하 3등급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실한 친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알겠죠? 근데 저는 3등급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 3등급, 4등급 괜찮은 등급입니다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나 여기 있는 학부모님의 자제분들은 준비된 3등급, 준비된 4등급보다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험을 1등급 한번 맞아보자 요 얘기예요. 1등급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을 한 번에 저 말하는 동안 안 듣고 다 읽었나 봐. 표정들이 이걸 이제 할 때 내신 수능을 한 번에 이러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이미 다 읽었구나. 그래? 보셨죠? 그래서 2열 종합영어고요. 한 번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출제 경향 예측. 아까 우리 수학 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올바른 가르침은요.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거를 직접 써본 사람이어야 돼요. 시중에 있는 여러분들 내신 교재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내신 교재에 대형 출판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영어도요. 근데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내신 그러면 전국의 모든 학원이 다 똑같은 교재를 씁니다. 그죠? 다 똑같은 교재를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회사의 저자가 아니었으면 웃기겠죠. 그죠? 알아들은 거야, 내 얘기를? 네, 제가 출제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출제의 경향을 알고 있는 강사한테 배워야죠. 수강생 만족도는 1000%입니다. 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학생이 있는데 한 번만 듣는 학생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 입으로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렇게 좋아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해. 아, 나 정말 부담 싫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는 있지만 한 번만 듣는 친구는 없습니다. 오면요, 제가 무조건 저랑도 친해지겠지만 영어랑 친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 수업은 전부 다 촬영이 돼 있어서 한 번 듣고 나면 그 복습 영상이 다 나갑니다. 뭐 그런 건 뭐 다 돼 있고요. 뭐 이런 뭐 압도적 컨텐츠고 맞춤 거 출제 원리 연습 뭐 다 좋아요. 저것도 저예요. 닮았죠? 자, Q&A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이게 뭔지도 모를 거야. 그림은 이쁘죠? 그림 이쁘죠? 제가 되게 유명한 작가님한테 돈 주고 산 그림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림체인데 제 교재에 가끔 등장을 하는 등장 인물들입니다. 뭐 학생 A, 학생 B, 학생 C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고 설명하는 건데 이따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프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쿨하게. 자, 수강욱인데요. 수능 전체 수능 만점 경기고등학교 나온 조강희인데 조땡희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녹화하고 있나요? 괜찮아요. 강희랑 친하니까. 수능 전체 만점을 받았던 친구. 서울대 의대 정시, 뭐 연대 화공 논술, 서울대 공대 수시, 뭐 서울대 인문 수시 수석. 네, 우리 국어 선생님이랑 우리 정중교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가르친 애들이에요. 여기 4번, 5번. 네, 공통 제자입니다. 6번.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비어있어. 이제 네 자리야. 알았지? 들어와서 여러분 이름을 딱 써놓고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적어서 가면 돼요. 알겠죠? 오늘 하실 일이 있어요. 자, 이제 설명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맨 뒤에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네, 전화를 거기다 딱 걸어갖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선생님들도 이런 설명회를 하고 나면 성적표가 나와요. 성적표가 뭐게요? 학원으로 얼마나 전화가 오냐, 학원으로 얼만큼 문의가 오냐, 이게 저희 성적표거든요. 제가 성적표 나오는 시험에서 성과가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은 거의 다 잘 봤던 것 같거든요. 오늘도 제가 열심히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학원에다가 막 터지게 전화하셔가지고 막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테스트가 있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테스트를 한번 봐보세요. 테스트를 친구 손잡고 이렇게 오면 우리가 상품이 엄청 많은데 큰일 났네. 이제 요대로 오면 상품이 애들보다 많겠는데요? 위험하네요.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참가상이잖아. 이거 상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학생들보다? 좀 많이 이렇게 와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짜 문제를 풀 때 안 풀렸었는데 이제 또 해설도 해줄 거예요. 아,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알겠네. 내가 또 이렇게 성장을 했네 하는 거를 경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하고 강의를 딱 듣고 얼며들기. 좀 오래된 말인데 이열 스님한테 스며들었다. 그래서 얼며들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완벽한 1등급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대학 가는 길은 딱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이. 아, 그럼 니네 해줘야지. 이. 얼.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일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험인 고등학교 1학년 내신부터 완벽하게 첫 단추 잘 끼우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로 고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좋은 고민이에요. 저랑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영어도 즐겁고 인생도 즐겁습니다. 아, 맞다. 마지막. 별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형제가 3명이 더 있는데 저 빼고 이제 다 결혼을 해갖고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조카가 여럿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니네 또래야. 그러니까 우리 조카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부터 제가 더 이상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지 않게 됐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강아지들이 혼자 있으면 이게 동물학대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요. 강아지도 학원에 간단다.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제가 이제 뭐 아침에 맡기고 한밤중에 찾거나 아니면 또 그날 못 찾고 그날 거기서 뭐 자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거기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언제 오고 가는지를 알죠. 그날이 할로윈이었어요. 할로윈이니까 그 강아지 카페에서 할로윈이라고 뭐 행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로윈 강아지 간식을 막 만드는 거야. 그게 그 강아지 카페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사진이.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나는 우리 강아지들이 이걸 먹고 있나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갖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강아지 사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애들도 지금 거기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간식 먹는 사진이 없지? 그러고 홈페이지 동영상까지 다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손님이 좀 많았나 봐. 그러니까 아빠 엄마 손잡고 온 강아지들은 손잡고 오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어쨌건 보호자가 있는 강아지들을 먼저 간식을 준 거야. 그러고 나서 손님이 많으니까 간식이 떨어졌나 봐. 우리 애들은 간식 먹는 사진이 없는데 동영상에 보니까 애들은 여기서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안에 요 케이지 안에 이러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멀뚱멀뚱. 그걸 내가 보는데 갑자기 온몸에 피가 확 거꾸로 솟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내가 어쨌건 강아지 아빠잖아. 내가 아빠인데 아빠가 이렇게 애한테 못 가보니까 여기서 아빠가 안 온다고 얘가 얘네를 챙겨주질 않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면서 진짜로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거기 그 강아지 카페 바로 그냥 다 환불해버리고 다른 데로 좀 먼 데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조카를 보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을 학원에 맡기시는 학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그 강아지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될 거란 말이지. 만약에 학생들이 학원에 왔는데 내가 수업을 하다가 애는 모르고 있는데 그냥 애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막 룰루랄라 하고 있다든지, 우리 애가 여기 앉아 있는데 얘한테 신경도 안 쓰고 얘만 막 열심히 봐주고 있다든지, 만약에 그걸 학부모님 본다 그래봐요. 그거는 진짜 내가 그때 그 충격은, 와, 이건 진짜 내가 정말 내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일단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모른다.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선생님이 내가 뭐 공부를 했는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요, 오히려 애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지?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지?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지? 라고 반응이 나오도록 저는 계속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수업 때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진짜 알지 못했을 땐 그냥 삼촌 같은 마인드로 했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오시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 거고, 학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을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어도 좋아지고 얼며들도록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저가 나가면서 동시에 국어 선생님이 나오실 거거든요. 저희가 뒤에 또 많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나가면서 국어 선생님 오실 때 큰 박수로 저희의 선수 교체를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